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혼다와 닛산, 합병 논의, 자동차 업계 지각 변동,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마이크 폼페이오를 배제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일본의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논의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혼다와 닛산 왜 합병을 논의하나? 먼저 혼다와 닛산은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각각 전 세계적으로 400만 대와 34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회사가 합병을 고려하게 되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닛산의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로 빠르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중국 승용차 판매의 약 52%가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죠. 그러나 닛산과 혼다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닛산은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 감소했고 미국 매출도 2% 감소했죠. 둘째, 합병이 가져올 효과와 도전과제. 합병은 두 회사가 기술 개발과 구매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막대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적 차이. 두 회사는 각각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 문제. 두 회사의 차량 라인업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생산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영향. 혼다와 닛산이 합병하면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자동차 판매 3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점차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요타가 주도하는 진영으로 스바루, 마츠다, 스즈키 같은 회사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혼다, 닛산, 그리고 미쓰비시를 포함한 진영입니다. 닛산은 현재 미쓰비시의 약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두 회사의 협력 관계도 합병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닛산과 혼다의 미래 어떻게 될까? 합병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테슬라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도전에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와 중국의 BYD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맞서기 위해선 막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혼다와 닛산의 합병 논의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회사가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판을 짜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편 과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배제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이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터커 칼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어떻게 새로운 내각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째, 폼페이오 왜 배제되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트럼프 재선 후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터커 칼슨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폼페이오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배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터커 칼슨의 주장, 폼페이오가 지나치게 호전적인 인물로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폼페이오가 과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암살,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신뢰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입장, 그는 폼페이오와 같은 신보수주의자가 트럼프를 섬기는 대신 통제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폼페이오가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과 거리를 두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비판한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재편 전략.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위해 내각 구성을 새롭게 하며 MAG의 운동에 뿌리를 둔 인물들을 중심으로 재편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인재 기준, 2020년 대선 결과와 1월 6일 사건에 대한 입장,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수할 수 있는 충성심, 폼페이오를 비롯해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와 같은 주요 공화당 인사들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폐지되었습니다. 셋째, 트럼프와 터커 칼슨 그리고 MAG의 운동.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에서 터커 칼슨의 역할은 단순한 언론인이 아닌 정책 자문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칼슨은 트럼프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내각 후보를 검증하고 MAG의 운동의 방향성을 반영한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 MAG의 운동과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강화, 기존 공화당 주류 인사들의 영향력 제거, 전통적인 외교 및 국가안보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향 모색. 넷째, 폼페이오의 반응과 향후 전망.
폼페이오는 트럼프와 함께 일했던 경험에 자부심을 나타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새 비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폼페이오의 반응. 폼페이오는 트위터에 트럼프와 함께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전쟁을 예방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제는 트럼프 측의 명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섯째,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과제. 트럼프는 MAGA 운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기존의 공화당 체제를 재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각 구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주요 과제. 신보수주의자와의 갈등 조정, 후보들의 검증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논란 대응, 상원 공화당과의 협력 및 충성도 테스트.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터커 칼슨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어떻게 폼페이오의 배제를 주도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